각종 음료수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페트병에서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페트병의 유해성 여부를 실험해본 결과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재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음료를 담지 않는 등 이 올바른 사용법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셈이 확인된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포장과 강태석 과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태석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참 흥미진진한데요. 네. 먼저 이 페트병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지 그 제조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생수병 등으로 사용되는 그 페트병은 테레프탈산이라는 성분과 에틸글리콜을 결합하여, 즉 중합하여 만드는 합성 수지제로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음료가 담긴 페트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바닥이 평평하거나 혹은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생수병과 탄산 음료병의 차이는 밑부분으로 생수병은 평평한 데 반하여 탄산 음료병은 꽃 모양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예. 이는 탄산가스 같은 인위적으로 주입한 가스의 압력을 분산시켜서 내부 압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부 압력을 또 조절하는데도 그 예. 밑에 용기 모양이 관련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요. 음료수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페트 소재가 많이 활용되는 건가요? 네, 그 페트 소재는 그 재질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매우 좋습니다. 예. 다른 플라스틱보다도 그 탄산가스나 산소의 그 차단성이 높아 식품 등의 내용물들을 보존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 유리병과 달리 깨지지 않아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고 투명도가 높아 내용물을 잘 보이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페트병은 가볍고 또 유리처럼 깨질 위험이 없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페트병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페트병에서 나온다고 알려진 해로운 물질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비스페놀 A라든지 부탈레이트류 등이 있습니다. 이는 페트병을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페트병에서 용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페트병을 만들 때 쓰이는 첨가제의 일종인 안티몬이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미량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는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하여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량 검출일지라도 또 우려되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제로 페트병에서 이런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지 직접 이 실험을 해보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선 그 실험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런 페트병에서 연구 결과에 실험 조건을 실제 페트병을 사용하는 조건을 가정하여서 예. 냉장 보관인 4도씨, 실온인 25도씨와 가혹 조건인 40도와 60도씨로 설정을 하였고, 또한 여름철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가정하여 저장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결과가 참 궁금한데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됐나요? 예.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스페놀 A와 부탈레이트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한 저장 기간과 온도, 햇빛 노출 기간이 증가할수록 안티몬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미량 검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국내 기준 규격 이내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 한 예로 실생활과 근접한 실온인 25도씨에서 120도씨 보관한 경우 예. 평균 검출량을 보면 안티몬은 0.001 ppm입니다.
ppm 단위는 100만 분의 1이고요. 기준 규격은 0.04 ppm으로서 기준 규격의 약 0.25% 수준이고 프롬알데히드는 0.05 ppm으로 기준 규격의 1.25%이며 아세트알데히드는 불검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험 결과에서 이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정보가 잘못 알려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걸까요? 예, 페트병을 만드는 재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해 물질이 극미량 검출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화학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 물질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널려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식약처에서는 페트병 연구 결과와 같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열심히 홍보하여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화학물질 검출 중에 1%가 넘는 것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화학물질 중에서 아주 최대 과학 조건에서 예. 60도씨에서 120일 보관했었을 때 최대 2ppm짜리가 하나 나오긴 나왔지만은 네. 그거 역시 기준 규격 이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실온에서 보통 생활할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가혹 조건 때도 그 기준 규격 이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실온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유해물질이 아무래도 검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페트병을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페트병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페트병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페트병에 담긴 생수 등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첫째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파트의 경우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보다는 다용도실 등에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차 안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페트병은 병 입구가 좁아 깨끗하게 세척하기 어렵고 건조하기 어려워 미생물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사광선 예, 꼭 피하시고 또 무엇보다 왜 페트병에 한 번 더 물 담아서 쓰잖아요. 네. 예. 재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포장과 강태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참 이번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용 방법만 잘 숙지하시게 되면 이게 우려와 달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